이 영화를 별로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엄청 좋아할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되었든 풍성하긴 하다.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으니까 영화가 풍성한 느낌이야. 또 한 명의 대세 스타 여배우의 탄생. 적어도 이 영화가 그런 결과 하나는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5월 30일 개봉 한국영화 하이파이브입니다. 5월 7일에 바이러스를 보고 온 이후로 한국영화 리뷰는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네요. 과속 스캔들과 써니를 만든 강형철 감독의 신작 영화, 2021년에 촬영을 끝내고 4년이 지나서 드디어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인 논란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렇게 밀리고 밀리다가 지금 딱 개봉했는데 극장가 상황이 너무 최악. 올해 절반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현재까지 200만 관객 돌파한 영화가 5편 뿐입니다. 최고 흥행작은 야당이고 현재 관객수 335만, 평이 괜찮았던 승부마저도 200만 명 겨우 넘겼습니다. 나무위키 보니까 하이파이브 제작비가 무려 200억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극장 흥행은 최소 400만 이상은 해줘야 하거든요. 올해 이런 극장가 분위기에서 400만, 너무 까마득한 목표로 보이네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낮은 최소 목표치가 있거든요. 하이파이브가 강영철의 5번째 장편 영화예요. 이전 4편의 흥행 성적을 보시면요, 첫 작품에서 고점을 찍고 그 후 내놓는 작품마다 흥행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바로 전작이었던 2018년작 스윙키즈는 엄청난 흥행 참패. 이게 바닥이어야 해. 저 정도까지 성적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 작품은 당연히 반등을 해줘야 합니다. 제작비 200억이나 들어간 이번 작품이 저 성적에서 더 떨어져 버리면 타격이 엄청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스윙키즈 관객수 147만 명, 지금 극장가 상황은 147만이 지읒으로 보이냐? 이런 상황이에요. 올해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한국 영화, 외국 영화 통틀어서 147만 이상 흥행한 영화가 8편 뿐입니다. 솔직히 제작비 200억을 극장 수익으로 회수하는 건 그냥 불가능해 보이고요. 감독의 전작 스윙키즈의 성적 147만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 결과에만 관심이 쏠리게 되네요. 지금 극장가 상황도 알고 영화도 보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 흥행 성적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그런데 이 영화는 진짜 예상이 안 돼요. 관객들 반응, 흥행 성적 둘 다 너무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호불호가 갈린다는 말이 그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재미없다, 별로다 라는 평을 돌려 말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는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용도로 종종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호불호, 이 영화를 별로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엄청 좋아할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장점도 단점도 넘치는 영화다. 일단 보다 보면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초능력 소재의 히어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 내용이나 설정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느낌? 이 영화에 대해서 한 가지 의외인 점, 따로 원작이 없는 강영철 감독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라는 점. 이런 소재는 뭔가 웹툰스럽잖아요. 웹툰이나 웹소설 원작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오리지널 시나리오라는 점이 일단 의외이고, 그래서 이 히어로의 초능력 관련된 여러가지 설정들이 뭔가 기본이 안 된 느낌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웹툰이나 웹소설 연재하는 것과 달리 시나리오가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될 동안 독자 반응 같은 걸 볼 수 없으니까, 만약에 웹툰이나 웹소설이 이런 내용으로 나왔으면 초능력 설정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댓글들이 엄청 달렸을 거예요. 이 영화는 히어로 장르이면서 능력자 배틀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보고 나서도 무슨 능력인지 정확히 모르겠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엑스맨이나 무빙 같은 작품만 봐도 뭐 의도적으로 정체를 감추거나 베일에 쌓인 캐릭터를 제외하면 각각 주요 캐릭터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 애매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캐릭터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장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화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삐걱거리고요, 장기 기증을 받은 후 초능력이 생긴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영화의 오프닝에서 그 장기의 원래 주인이 잠깐 나오는데 수천 년을 살아온 신 같은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서 6명이 장기를 기증받게 되었고, 그 6명은 각각 심장, 폐, 간, 신장, 각막, 췌장을 기증받습니다. 어떤 장기를 기증받았냐에 따라 각각 다른 초능력이 생기거든요. 이재인이 연기한 태권 소녀 완선은 심장을 기증받았는데 엄청 빨리 달리고 높이 점프도 하고 힘도 세지는 이런 능력이야. 그리고 안재홍이 연기한 지성이라는 캐릭터는 폐를 기증받았는데 입으로 후 불어가지고 태풍 같은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심장하고 폐를 기증받아서 그런 능력이 생겼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간, 김희원이 연기한 약선이라는 캐릭터인데 간이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약선이 얻은 능력은 치유력이에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나머지 3개, 신장, 각막, 췌장, 이걸 기증받은 3명의 능력이 이 장기의 기능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도 뭔가 애매하고, 일단 정확히 무슨 능력인지 잘 모르겠는 캐릭터도 있고, 이 영화 제목이 하이파이브잖아요. 5명의 히어로, 장기 기증은 6명이 받았잖아. 나머지 1명은 빌런이야. 그 빌런이 기증받은 장기가 췌장입니다. 이 기증받은 췌장에서 얻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후반부에 엄청 막강한 빌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이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전개와 상황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능력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서 각각의 능력들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역할을 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도 되게 어설펐어요. 빌런과의 대결도 너무 6탄전 하는 장면만 길게 나오고 솔직히 조금 지겹다고 느낄 정도로 6탄전만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CG 퀄리티가 그닥 좋지도 않은데 히어로 장르 능력자 배틀물에서 어찌 보면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죠. 막 엄청 빨리 움직이고 꽝꽝 때려 부수고 하는 장면들 CG 퀄리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일부러 B급 영화 느낌 내려고 이렇게 한 건가? 예전에 그 주성치 영화 소림축구처럼. 그런데 문제는 영화의 톤이 애매해. B급스러운 느낌마저도 뭔가 어설픕니다. 그리고 강영철 감독 특유의 열왕벅적하고 부산스러운 느낌. 이번 작품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대화 장면이 너무 어수선해. 모든 캐릭터들이 다 나사가 한두 개 빠진 것처럼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다 정신 산만한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개그를 남발합니다.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와요. 빌런하고 막 서로 중내 사내하는 진지한 상황에서조차. 그런데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개그가 나오는데도 영화 다 보고 나서 기억에 남은 웃긴 장면이 없어요. 그나마 태권소녀 완서가 아빠 뒤에서 아빠 눈치 못 채게 몰래 대신 싸워주는 장면. 그 장면만 좀 기억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히어로 장르니까 캐릭터 무비잖아요. 안재홍과 유아인이 연기한 두 캐릭터 솔직히 비호감이었습니다. 꼴보기 싫을 정도로. 빌런이 아니고 우리 편인데도 진짜 꼴보기 싫었습니다. 특히 유아인은 출연 분량도 좀 삭제를 한 것 같은데 그 영향으로 캐릭터의 서사적인 완성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캐릭터의 단점까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단점, 많은 문제점, 액션 장면에서 편집이 좀 이상한 장면들도 있고요. 단점이 많다 못해 넘칩니다. 그런데 단점이 넘치는 만큼 장점도 넘칩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가장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영화의 미덕이겠죠. 뭐가 되었든 풍성하긴 하다.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으니까 영화가 풍성한 느낌이야.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영화가 좋은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영화가 풍성한 느낌이 든다는 건 지루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개그 장면들이 저는 거의 웃지 않았는데 관객석 여기저기서 웃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물론 대다수 관객에게 통하는 개그는 아닌 것 같았어. 그렇다고 극히 일부에게만 먹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으로 먹힌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체감한 극장한 웃음소리를 기준으로 영화가 워낙 개그 시도가 많으니까 타율 자체는 그리 높지 않아요. 그래도 잊을만 하면 계속 웃음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무비로서 앞에서 비호감 캐릭터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당연히 호감캐도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한다면 이재인이라는 여배우가 엄청 떡상하지 않을까. 2004년생 배우입니다. 이 영화 촬영 당시에 중3이나 고1 정도였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도 그 나이대 캐릭터로 나오고요. 이재인이 연기한 완서라는 캐릭터가 엄청 매력적입니다. 능력도 가장 돋보이고 당연히 빌런하고 싸울 때도 제일 활약하고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시리즈물을 목표로 기획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물론 지금 극장가와 한국 영화계 상황을 생각하면 이 영화의 속편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요. 만약에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된다면 이 완서라는 캐릭터가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시리즈의 묵직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캐릭터예요. 완서가 심장을 이식받은 캐릭터잖아요. 진짜 이 캐릭터가 이 영화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이 영화가 어느 정도 흥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재인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떡상을 하면 좋겠네요. 또 한 명의 대세 스타 여배우의 탄생. 적어도 이 영화가 그런 결과 하나는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빌런도 괜찮았어요. 배우 박진영, JYP 말고. 그런데 이 배우가 원래 JYP 소속이었죠. JYP 소속의 아이돌 갓세븐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배우 기획사로 옮겨서 배우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갓세븐도 아직 해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올해 앨범도 발매했었네요. 아무튼 이 영화에서 빌런 캐릭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빌런의 설정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비주얼이나 성격 이런 부분에서는 꽤 인상적인 악역이었습니다. 특히 목소리 톤을 굉장히 독특하게 내야 하는 역할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잘 소화한 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B급스러운 면모나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개그 장면들 단점을 말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영화의 중간까지는 이런 요소들이 뭔가 어설프고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계속 거슬리고 영화의 단점처럼 보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후반부까지 이거를 계속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니까 물론 그때까지 안 웃기던 게 갑자기 그때부터 웃기게 되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거슬리는 느낌이 없어집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정체성이자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 영화를 약간 컬트적인 느낌으로 좋아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점이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영화의 고유의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현상.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영화의 속편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1편에서 결국 이 느낌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상태로 2편에서 좀 더 설정이나 시나리오가 다듬어진 채 이 캐릭터들이 복귀하면 아주 괜찮은 속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질없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영화가 속편이 나올 정도로 흥행이 초대박 날 가능성은 낮다고 봐서 그래도 혹시 모르죠. 이 영화는 정말 결과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강영철 감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써니라는 영화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번 작품이 톤이 좀 애매하다고 앞에서 단점을 언급했는데 계속 개그 장면 나오고 강영철 영화 특유의 요란벅적한 밝음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좀 살벌한 내용과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빌런의 악행과 관련해서. 그래서 영화의 전체 톤이 언밸런스하게 무너지는 지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지점들을 다 극복하고
그래도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강영철 특유의 유쾌한 톤이 영화 전체를 지배하면서 끝나는 느낌을 받아요. 감독의 이전 필모를 보면 이번 영화는 감독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였고 확실히 영화가 전체적으로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강영철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장점을 그렇게 삐걱거리는 와중에서도 기어이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고 나면 그런 느낌은 확실히 남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최동훈, 강영철 모두 한국 영화계 최전성기 시절을 이끌었던 감독들이죠. 이 감독들이 각각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아주 도전적인 신작을 기획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OTT 시대라는 대격변이 일어났고 외계인은 흥행폭망 그리고 하이파이브도 아주 어려운 극장가 상황에서 개봉하게 되었어요. 영화 자체는 저는 하이파이브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만요. 최동훈, 강영철이라는 한국 영화계의 이름난 감독들이 시도한 이런 도전적인 대작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되는 현실을 보며 한국 영화의 좋은 시절이 저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이파이브가 최대한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부디 한국 영화에 다시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